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합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부터 벌써 막 저는 오늘 사실 제가 매일 뉴스를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오자마자 IEA 오늘 결과가 나왔고 국힘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아니 뭐 언제는 반대했던 사람들처럼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당황스러운데 네. 기사를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IAEA가 최종 보고서 발표한 후로 네이버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 정보 모아보기라는 사이트가 새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그게 딱 떠요. 바로 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예.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배출 기준 만족하면 방사선적 위험 영향 없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이 우리 연안으로 올 가능성 전혀 없음. 해수부에서는 생산,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해수부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삼중 수소도 증발, 남을 우려가 없어. 아주 확정적이고 단언을 하면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과학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과학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은. 하다못해 감기약 하나 사 먹을 때도 부작용이 100% 없습니다라는 약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론에 저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네이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치면 요새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정부 특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속이고리즘이다 뭐 이러면서 네이버나 다음 특히 네이버 쪽에 정부의 불리한 뉴스가 먼저 노출되게 만들어놨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이버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치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 정보 모아보기 이거는 그냥 정부 정책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정부 쪽 거를 일방적으로 제일 위에다가 떼어서 볼 수 있게 해놓고 그 밑에 뉴스들이 배열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네이버 쪽에서 지나치게 정부 측의 비판에 그냥 타격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국정 홍보처가 되는 것처럼 네, 네이버가 국정 홍보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성이에요. 이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과 관련해서 칼 포퍼라고 하는 사회학자이자 뭐 과학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을 과학이게 하는 것은 반증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반증 가능성. 즉 언제든지 나의 진술은 틀릴 수 있다. 이 과학적인 결과는 결론이라고 쓰지만 이 과학적 결과는 항상 반증이 가능해야 과학이다. 반증 가능하지 않은 것, 절대적으로 옳은 것, 그건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반증 불가능한 거죠. 그렇겠죠. 맹목적으로 믿는 거니까. 과학을 과학이게 하는 것은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학을 과학이게 하는 출발점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확정적인 언어들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야, 뭐 이렇게 좀 뭐 한편으로는 정말 야, 이게 전부 다 핵 폐기수로 우리 바다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무슨 큰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걱정도 정부가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심리적 안정감도 줘야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 오늘 IAEA 보고서도 보면 알프스 등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 즉 그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당신들이 처음 설계했던 대로 이런 정도의 취지이지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반영돼 있다든지 또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게 농축돼서 어떤 결과가 20년, 30년 농축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도 뭐 자세한 건 4부에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관리대 대표님과 더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과학은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럴 가능성에 대비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뭘 겸허히 수용을 하세요? 그리고 뭐 우럭 인터뷰해봤습니까? 우리 연안으로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최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백도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X선 검사할 때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매번 확인합니다. 왜냐? 태아의 경우에는 아주 미량의 방사선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데 왜 핵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건지 이것 자체가 바로 괴담이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용기가 필요해 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여론전이 최근에 제가 오정TV에서 핵 폐기 이 오염수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핵 오염수 언급 자체가 좌편향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킵니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아니 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게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소금은 필수제예요. 우리의 생명과 이 어부들과 자영업자들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과학이 실수를 했던 것들을 몇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돼요. 첫 번째, 백도면 교수님도 저희들 인터뷰할 때 말씀해 주셨던 건데 DDT 제초제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이 잡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 세워놓고 뿌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베트남전에서 DDT 엄청나게 고엽제 DDT 엄청나게 뿌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식물에 축적되고 그 식물을 벌레가 먹고 벌레를 새가 먹어서 그 새가 DDT 중독이 됐어요. 몇십 년 뒤에 보니까. 네. 퀴리 부인, 라돈을 발견한 퀴리 부인이 네. 라돈이 인체에 별 무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네. 근데 피폭돼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장기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다음에 우리 네. 저희들 80년대 90년대 성면 그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 기름 쫙쫙 잘 빠진다고 해서 어디 캠핑 가면 다 그렇게 구워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방호복 입고 슬레이트 제거 작업합니다. 네. 그때도 다 DDT 과학적이라고 했고 라돈 과학적이라고 했고 성면 슬레이트 이거 우리나라 그 건축의 혁명적인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근데 핵 오염수 이 방사능 오염수 자체는 상식적으로도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국민들 세금 받고 일하는 그분들 자꾸 발목 얘기하시는데 발목을 잡는다. 저 이거 진짜 불편한 게요. 그분들의 무능함 때문에 그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발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에 야당 의원들 다 가가지고 저는 거기 온몸으로 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자. 저는 그래서 소금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냐? 방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자, 일본 땅에 묵는 걸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자, 어제 뉴스알킥에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 시정 특활비 검증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님과 인터뷰했습니다. 나오셨죠. 그때 하 변호사님께서 특활비 자료가 없는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 폐기가 됐으면 범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그 폐기한 걸 확인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뉴스타파가 직원으로부터 생산된 특활비를 집행하고 생산된 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복사비 내고서 복사하는 거거든요. 18,000쪽 정도 복사를 했는데 그게 또 전부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근데 그중에서 한 60%는 또 백지야. 돈 주고 복사했는데 백지를 복사해 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그 식당 어디서 먹었는지 음식이나 뭐 음식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하고 이런 게 시간이 빠져 있는 게 한 60%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뭉터기로 자료가 없는 게 있는데 이 자료가 없는 이유가 2017년이더라고요. 7월 달까지는 이게 특활비 자료를 검증하는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이전 거는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료가 그 규정이 다 있어요. 다 만들어 놨어야 돼. 근데 이 자료를 그러면은 만들었던 자료를 어떻게 한 거냐라고 하는데 복사를 하러 갔을 때 그 대검 직원이 아유 계속해서 폐기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특활비 사용처를. 특활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현금으로 받아가는 거고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썼는지는 다 또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받아간 사람 그리고 받아간 이유 정도는 메모를 해서
써서 네. 밀봉해서 보관을 해놨어야 되거든요. 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74억이나 이르는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런 증빙 없이 거예요. 남기지 않는다. 이 기록물을 무단 폐기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더라고요. 징역 7년 이하 그리고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윤 대통령이 자꾸 이권 카르텔 얘기하는데 일타 강사들 자기 능력으로 100억 200억 버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국민 세금 140 몇 억을 아무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멋대로 쓰는 게 어떤 게 또 문제고 어떤 게 진짜 이권 카르텔인지 이거 상식적인 건데 왜 모르는 사람 모르는가요? 그분은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들의 스폰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찰들 스폰서 문화라는 게 뭐냐면 술집에 가서 술 먹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돈 내주고 가는 스폰서 문화. 큰 도둑을 잡으려면 그런 작은 불법은 감수해야 된다. 아니 내가 하면 카스텔하고 남이 하면 카르텔입니까? 정부 이거 없어져야 된다. 예, 없어져야 된다. 예, 3부에서 용해인 장해찬의 용장업투 이어지고 4부에서는 이정유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와 오늘 IAEA 최종 보고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